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초단체도 모든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추가 연장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데 명절 감염 확산도 우려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무조정실장과 면담을 하고 잇따른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강력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부터 내려진 고수온 특보와 잇따른 태풍 이후 양식생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3.1명 수준입니다. 고위험군인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걱정인데요.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부산 지역에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된 361번 환자의 경우는 부산 진구의 건강식품 업체 방문으로 감염된 351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이 업체 관련 확진자는 운영자 1명과 방문자 3명, 관련 접촉자 2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7월 러시아 선박발 집단 감염으로 시작해 8월 말까지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일일 평균 확진자는 3.1명으로 안정세로 접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3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재확산의 불씨도 남았습니다. 또 최근 중장년층의 확진자가 크게 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3월 60대 이상 환자 비율은 21%, 하지만 8월 이후에는 60대 이상 확진자가 40%를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60대가 13명, 70대 2명으로 60대 이상 확진자가 68%에 달합니다. 증상 발현일로부터 진단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되었을 때는 폐렴이 진행된 경우도 많고 또 관련된 접촉자에 있어서 N차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중장년층이 확진될 경우 치료가 어려운 만큼 당분간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61명,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명입니다. 현재 2,711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산하기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해시청사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 업무가 일시 마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부산의 한 지자체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모니터 앞에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 업무 발표에 이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의견을 조율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깁니다. 내년도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라던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큰 틀의 그 부분은 저희 안전도시과나 보건행정과에 편성을 하되 그 부서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업무 계획이라든지 뭐 예산 등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진구청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공간에 모이지 않는 영상회의는 처음이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군은 온라인 회의의 장점이 확인된 만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회의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청에 있는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각 동의 동장님들까지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도 온라인 회의로 부산진구청은 청사와 각 주민자치센터에 인공지능 발열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내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지금 아직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군 시설은 문을 닫았고 실내에 50인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고 공공 다중시설도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제한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종료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어차피 명절 미치니까 뭐 다들 마음은 조급하겠지만은 어차피 시작한 거 조금 연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풀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그때는 수습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2단계 뭐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예요. 아니 장사는 다 너무 힘드니까. 예. 연장 힘들을 빨리 풀어주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보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하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지역별 확진 상황에 맞춰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은 잘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지금 뭐 수도권에 대하면 영 없잖아. 이 맛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2단계 안 했으면 좋겠다. 완전 안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또 상향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짧고 굵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추석이 문제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 확진자가 지역으로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N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추석 세고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조금 거리를 두고 연락을 취해서 안부를 여쭌다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같아서는 이 장사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제 현장을 가봤더니 도시락이며 컵 등 일회용품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무단투기도 극성이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분류 작업에만 2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는 대형 가전제품에서부터 일회용 컵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 부피로만 보면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최근 그 양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이곳에 수집된 플라스틱은 1,056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239톤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뭐 일회용 도시락이라든지 또 커피 전문점에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런 게 주로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플라스틱 용품만큼 무단 투기도 늘었다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일회용 컵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 쓰레기장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페트병 봉지와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무단 투기돼 있습니다. 안을 보니 재활용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에다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도 느슨해진 상황. 이럴 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하고 잇따른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오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일과 강진, 슈퍼 태풍에는 교과서적인 기준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며 처음 당해보는 강력한 태풍과 해일 피해에 대해 더 튼튼하고 안전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장읍 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소문도 전달했습니다. 오 군수는 이와 함께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 컨소시엄이 부산역 조차장 부지를 존치하는 방안을 내놓자 중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과 최학철 중구의회 의장, 문창모 시의원은 15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부산역 조차장 존치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컨소시엄은 당초 부산역 조차장 부지를 상업용지와 R&D 부지로 추진했던 정부안과 달리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진봉 구청장 등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 일부도 원형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중구 지역 개발 계획이 축소된 상황에서 2단계 사업에서조차 중구가 개발 계획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도 일원을 트램 차량 기지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16일 치러졌습니다. 평가원은 전국 2,099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모의평가 시험이 진행됐고 48만 7천여 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전 공식 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응시생은 지난해 같은 시험 대비 11.3% 줄었고 재수생 역시 13.3% 감소했습니다.